아이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여러분들 기관에서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즉 뭔가 거짓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는데요. 그 상황은 거의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그거를 갈등을 해결하는 걸 교사가 도와주려고 물어봤는데 양쪽 아이들의 이야기가 다를 때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 일이 교사가 생각했을 때는 원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때는요, 사실 이 일이 진짜 일어난 일인가 일어나지 않은 일인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지도를 해도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의 그 습관화된 그 뭔가가 수정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아이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시면서 별로 교사가 하는 그 행동 지도에 대해서 협조를 좀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또 아이가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원인은 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아이가 하는 그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 즉 거짓말 같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교사가 다가서는 그 접근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요, 나는 이 아이가 하는 이 거짓말의 행동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를 행동 지도를 딱 해가지고 다시 못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나는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하는 선생님.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떻게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선생님 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결론, 그 끝은 같기 때문에. 뭘로 같죠?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접근법이 달라요. 전자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부분이 있죠.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부분을 교사가 보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거를 누르거나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조금은 강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교사가 이 아이가 거짓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 이 아이만의 어떤 속사정이 있을 거야, 나는 그거를 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의 내면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요,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아이들이 뭔가 거짓말을 하면 어떤 사정이 있던지 간에 그랬구나,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은 안 돼 라고 매칭시키면서 아이한테 거의 주입하다시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즉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는 교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그럼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야가 아니에요. 사정이 있으면 거짓말 해도 돼도 아니에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는요, 모든 대화의 내용이 이 거짓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거짓말은요, 본인이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선택한 행동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짓말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아이의 거짓말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존재하는데 이 원인에는 사실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아이는 거짓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에요. 교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뭐에 포커스 맞추냐면요. 거짓말을 하게 유발시킨 요 원인, 이 원인을 교사는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찾고 싶어 하고 아이랑 대화하다 보면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교사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서 거짓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보다는 원인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을 유발시키는 그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나 등등에 대해서 교사가 깊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 이 원인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 아이가 원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원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이렇게 행동으로 선택할 필요조차 없어져요. 또는 그 원인이 또다시 발현이 되더라도 아이가 교사와 대화를, 이전 대화를 통해서 이미 이거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나 그 방법 한번 해봐야 되겠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거짓말에만 포커스 맞춰서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해서 거짓말을 못하게 그냥 억누르기보다는 거짓말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이거를 해소시키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아이가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자연스럽게 거짓말 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교사들이 약간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신다면 지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뭔가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자기 행동을 눈치 보면서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어른, 선생님, 엄마, 아빠 없어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정말 도덕성에 의해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또 알아봐야 되죠? 맞아요. 이 거짓말을 아이한테 유발시켰던 그 원인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인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원인 딱 4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원인을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1, 2번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 4번은 여러분이 이런 원인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아이들이 순간 그 상황에 대한 혼남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슬쩍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을 뭔가 드러내기 싫을 때 아이들도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 행동을 해. 이게 바로 선생님들이 어려운 점이에요. 이미 그게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꾸 행동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뻔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거짓말을 드는 이 아이에 대한 해결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아이가 뭐가 두려워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혼나거나 비난을 받을까봐. 왜? 왜냐하면요, 내가 그런 행동하는 아이로 비춰져서 그 행동이 곧 나로 비춰져서 교사나 부모님이 나를 그런 아이로 생각해서 나 자체, 나라는 인간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편안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무섭게 막 다그친다기보다는 아이의 사정이나 상황을 들어보고 조금 대화로 부드럽게 풀어본다던가, 평상시에 아이가 뭔가 어떤 과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교사가 막 화를 내면서 아이를 억누르고 표면을 억누르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대화로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교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선생님과 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지라도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선생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아. 이런 믿음이 아이한테 단단히 깔려 있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솔직히 말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제가 한 번만 질문해서 딱 떠주면요, 그 다음에 바로 솔직히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가 정말 돈독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들었냐면 자기네끼리 그거 그냥 선생님한테 얘기해. 아, 선생님한테 솔직히 다 말해도 돼. 괜찮아. 선생님은 다 이해해 주잖아.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정말 감동의 눈물을,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 드디어 들었구나. 경력 다 끝나갈 때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뭔가 문제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될 때도 해결이 너무 쉬워져요. 뭔가 질문에도 아이들이 솔직한 진심을 툭툭툭툭 아주 빠르게 잘 내비추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뭔가 이제 자기의 감정이 격해지는 걸 조금 이제 좀 조절하시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가 혼남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꾸며대거나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는 없앨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너무 잘 알죠. 관심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생님? 또는 부모님께 관심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심을 안 갖다가 그 아이가 어떤 정말 이슈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아이들은 뭔가 부정적이고 자기가 뭔가 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많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나 교사가 어머나 누가 그랬어? 어디에서? 언제?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아이들은 순간 내가 소중한 느낌을 받는다. 내가 중요해진 인물이 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자꾸 거짓말을 일삼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나 부모가 잘 듣지 않고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계속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이슈적인 사건을 만들었는데도 그랬어? 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도 나를 안 보나 보자 하면서 거짓말에 얹혀서 계속 거짓말을 늘려가요, 아이가.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아이는요, 교사나 부모님이 계속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아이를 사랑을 많이 주면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히려 거짓말을 할 때는 오히려 그거에 동등한 관심을 보여주거나 더 낮은 관심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는 중요한 인물이고 관심받을 만한 인물이고 선생님이나 부모가 너를 사랑한단다가 아이가 느껴질 수 있도록 아이한테 대해줘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정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른이 보기에는 저거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 상황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발달상 아이들이 현실과 상상을 뒤엉켜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다 알죠? 네, 만 4세 이전, 만 3세까지는 그 상상에서 얹힌 것들을 막 진짜처럼 막 말을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교사들이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해당 연령의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는 부모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교사와 많이 겪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제가 부모라면, 전 부모가 아니지만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이제까지 말을 잘 못했었어. 근데 만 3세 정도 되니까 아이가 좀 말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해. 어휘량도 좀 늘어나고 문장도 좀 많이 좀 말하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우리 아이가 귀여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말을 막 하는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말이 과연 거짓일까?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데 그중에 선택해서 뭔가 하나를 말했을 텐데 어렵게, 이게 거짓일 리가 없어 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믿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부모님의 상황이나 감정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접근하기는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이에게 듣다 보면은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교사는 조금 가늠이 잘 돼요. 부모님은 조금 그걸 혼돈을 겪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사가 아이와 대화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논리성이 있는 질문을 아이한테 던지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져요. 만 3세라면 만약에 던지죠? 그러면 아이가 이 질문에는 A라고 대답했다가 이 질문에 갑자기 B라고 대답해요. 근데 이걸 매치시키면 상황이 맞지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리성이 안 맞는 거, 자기 상상으로 막 더해서 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교사가 딱 가늠이 돼요. 여기까지는 현실이고 여기서부터 상상으로 아이가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 또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만 추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판가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입장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알죠? 아이들의 유아기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더 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그 일이 진짜 그 아이한테는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두 명의 아이가 막 다쳐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상황이 안 맞은 거예요. 근데 둘 다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억울해하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대화한 결과 제가 띵 맞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그거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구나.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교사가 그걸 이해하게 되면요. 그 갈등 해결을 도우는 게 팍팍팍 진도가 나가거든요. 일단 교사가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석을 들어가야지만 그 갈등을 해결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한 걸로 치면은 어떤 A, B가 있는데 B가 지나가다가 A를 툭 살짝 쳤어. 근데 A는요, 이거에 대해서 맞았다고 말하는 경우예요. 근데 교사가 딱 봤어요. 그 장면을 만약에 봤다고 하면, 그거는 때린 게 아니라 부딪힌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B의 편만 드네? 라고 A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A의 입장에서, 나는 분명 맞았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부딪힌 거라고?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표현한 것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애들이요, 자기 확신이 점점 떨어져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게 다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게 계속 경험치가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느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봤을 때도 B가 A를 일부러 때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A가 느꼈을 때는 그게 너무 세게 부딪혀서 맞은 만큼 아팠나 봐. 이런 식으로 교사가 해석을 해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뭐 여러분들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갈등 해결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아이들끼리 뭔가 이 말을 쓰는 용어가 다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편하거든요. 이거는 이 아이가 이 상황에서 쓰는 용어는 이런 거, 이 아이가 이 상황에서 쓰는 용어는 이런 거, 서로 다른 국적의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그렇게 해석을 도와주는 통역의 역할로 교사가 해보고자 한다면 훨씬 더 사건을 조금 더 잘 바라보고 해결을 잘 도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원인은요, 아이들이 가정에 가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이 또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타겟이 되는 대상이죠. 어떤 아이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교사를 거론했을 때 이 아이가, 말한 아이가 이 타겟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친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이슈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타겟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될 내 행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타겟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의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이슈로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교사가 조금 상호작용한 다음에 같이 놀게끔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이게 풀려요.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적인 인식이란 건 어떤 거냐? 내가 그냥 뭐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와서 툭 뭔가를 건드렸다거나 그래서 내가 그 부정적인 게 해소가 안 되어서 그런 말로 꾸며내서 지어낸다거나 또는 나는 이 아이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또는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지만 선생님이나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 아이가요. 자연스럽게 무의식 속에서 그 대상은 나를 싫어해 라고 무의식에 잠재되면서 뭔가 그냥 지나가면서 톡 하고 건드려진 것도 나를 때렸다 라고 해석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무의식에서 상대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욱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아이가 자신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넓게 보시면 더 좋아요. 만약에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아이예요. 친구들은 다 끼리끼리 다 잘 노는데 이 아이만 잘 못 어울려요. 그럼 이 아이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항상 속상하고 항상 화가 나 있고 왜 나는 여기 와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 화가 나 있고 외롭고 뭐 고독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아이가 느끼겠죠. 그러면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를 해소할 수 있는 타겟을 어떤 특정 친구로 삼는 거예요. 대부분 이때 특정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교실에서 흔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친구를 꼽아요.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하는 친구, 많이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친구 있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아이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로 아이들끼리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가서 이 아이를 거론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른들도 믿을 수 있겠다는 대상을 선정해요. 보통 아이들은. 그래서 교실에서 좀 말썽꾸러기로 알려진 아이, 또 친구들을 많이 때린다고 알려진 아이를 타깃으로 삼아서 이 아이가 나한테 이래서, 이 아이가 이래서 내가 지금 화난 거야. 이 아이가 이래서 내가 지금 속상한 거야. 내가 지금 외로운 거야. 고독한 거야. 등등등. 슬픈 거야. 등등등.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아이는 어떤 문제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모르고 잘 어울릴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요건데 요거를 본인이 이 친구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 감정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렇게 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교사는 정말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런 걸 관찰하면 좋아요. 아이가 거론하는 대상, 교사나 또는 그 아이 있죠. 해당 아이와 이 말하는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찰을 유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이 타겟하는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 또는 이 타겟하는 대상이 이 아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탐색을 교사가 좀 관찰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사이를 조금 풀어주거나 문제가 있다면 풀어준다거나 오해를 풀거나 또는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를 자꾸 타인한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면 뭐 말해 뭐예요, 그쵸? 우리가 찾아낸 그 원인에 대한 전략을 계획하시고 그 전략을 실행하시면서 이거를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이런 행동은 사라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영상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한 번 더 다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 첫 번째, 혼나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거짓말로 인해 관심받기 위해서. 세 번째, 그 아이가 자신에게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네 번째, 거짓말에 얽힌 사람에 대한 감정 및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네, 여러분.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면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됨으로써, 분명 아이와 여러분의 관계 또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도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이 연락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교사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